분단 55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역사.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역사적인 첫 상봉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잠잘라드가 괜찮지 않습니까? 예, 평소 한번 꼭 가봤지만 오늘 가서 냉면도 먹고. 그 냉면이 아침 오전 해당이 좀 너무 늦어나니까 좀 급하게 자시면 그 국수가 원래 맛없습니다. 앞으로 좀 시간 여유 많이 가지시고 천천히 잘 드시기 바랍니다.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소식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성공시키기 위해서 남과 북 양측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지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은 대단히 훌륭한 수업 교재이겠지요.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지난 2000년 6월 꼭 18년 전입니다. 2000년 6월에 있었던 1차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여러분께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열 용인대 교수가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 교수님, 18년 전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그거 안 날 수가 없죠. 2000년도니까 정확하게 18년 전입니다. 6월 달이니까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2박 3일 동안의 남북 정상회담이었는데 정말 그야말로 분단 55년 만에 첫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김일성의 아들, 김일성 주석의 아들이고 많은 그 남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만행도 저질렀고 침략도 많이 했던 그러한 지도자들이고 또 하나는 이른바 이제 우리가 요즘도 언론에 그런 게 많이 나오던데요. 은둔의 지도자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방문해서 비행기를 타고 순환비행장에 내려서 김정일 위원장의 그 영접을 받는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야말로 야 우리나라도 저렇게 남북이 만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예, 평양 순환공항에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직접 나타나리라고 사실 예측을 못했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타나는데 저 김정일 위원장의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저 사실을 알 수가 있었던 게 공항에 있었던 평양 시민들이 갑자기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래서 지켜보던 서울에서 열심히 영상을 지켜보던 기자들이 김정일 위원장이 나왔구나. 그때 이렇게 확신했었거든요. 김 교수님은 18년 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IMF라고 하는 굉장히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을 그 김대중 정부가 치르고 나서 근무기 운동 근무기 기억나시죠? 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자긍심도 있을 때 딱 터진 게 2000년도 6월 남북 정상회담이었거든요. 왜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의 그 남북 관계는 미국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추진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94년도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 통해서 김일성 주석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그때는 미국이 주선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2000년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직접 남북한이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첫 55년 만에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역사적으로 많은 평가를 받을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순환공항에 나와서 영접한 것도 굉장히 놀랐지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순환비행장에서 영빈관으로 가는 리무진 안에서 57분간 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들이. 저는 오히려 그때 그 내용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눴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런 것이 토대로 해서
55년 만에 남북 최초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중요한 것은 상호 체제를 인정했고 통일의 주체에 대해서 서로 천명했다. 이것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하나의 그 큰 틀 속에서 정상회담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당시 공항에서 백화원 영빈관까지 그 승용차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탔는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94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 대해서 당시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옆에서 지켜봤던 이야기를 상세히 김대중 대통령에게 해줬다. 이런 뒷이야기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지난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있었던 1차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하루하루 끊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SBS 8시 뉴스에서는 당연히 남북 정상회담 소식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다 채웠었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6월 13일은 역사에 기록될 날이다. 우리가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눈 이 한마디가 오늘의 의미와 감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보고 또 보아도 지루한 줄 몰랐던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 방문 첫날의 모습을 화면과 함께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27분 김대중 대통령과 대표단을 태운 특별기가 평양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10시 27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항에 화면 나온 평양 시민들의 모습이 대단하죠. 500여 명의 이 평양 시민들 열렬히 그야말로 이 아주 열광하는 모습으로 이 대표단을 환영했고 이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당초의 예상을 깨고 정말 전격적으로 그렇게 모습을 드러냈죠. 그렇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공항의 모습을 나타낸 것 자체가 오늘의 의미를 북측에서 상당히 깊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공항 직원들이 우리 취재기자진에게 전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기 전에 잠시 오른쪽으로 서서 북녘 산하를 바라보며 생각을 가다듬고 저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주 보면서 두 정상이 박수를 친 뒤에 지금 걸어와서 두 손을 굳게 맞잡고 있는 시간 10시 38분 남북 정상들이 55년 만에 첫 역사적인 상봉을 하는 순간입니다.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안내로 김대중 대통령이 영접을 나온 북한 측 고위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표정이 상당히 밝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아주 자신의 차고 또 활기 있는 모습으로 밝게 김 대통령을 환영을 했고요. 지금 북한 인민군 의장대를 김 대통령을 안내해서 서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김대중 대통령이 환영을 나온 북한 측 인사, 고위 인사들, 권력 서열이 상당히 상위에 포진한 수뇌부들이 대거 오늘 영접을 나왔다고 할 수 있죠. 권력 서열 1위부터 10위, 상위인의 인사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극진한 예우와 대접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평양 소년단원들이 두 소녀가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에게 꽃다발을 주고 소년단원 특유의 인사법으로 인사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금 우리 측 정부 인사들, 공식 수행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00년 6월 13일 SBS 8시 뉴스의 일부 장면을 여러분께서 직접 보셨습니다. 저 당시 SBS 8시 뉴스는 마지막 부분에 그날 하루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일정을 정리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었는데 처음에 나타난 기자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예. 그때 모습과 뭐 크게 머리 색깔이 18년 전에 어쨌든 제 모습인데 저도 저 모습 보니까 옛날 그 시절이 기억이 나고 정말 하루 종일 평양에서 송신되어 온 영상을 뚫어지게 바라봤던 기억도 납니다. 저 첫날 장면 중에 김 교수님은 어느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세요? 사실 트랩에 내려서 두 정상이 이렇게 포옹하는, 저는 그건 두 사람만의 포옹이 아니라 남북한의 역사적 포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 교수님 어떤 장면이 기억나세요? 좀 크게 말씀해 주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이제 순환비행장에 김정일 위원장이 나와서 영접을 하고 포옹하는 장면, 이 부분은
이게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뭐 앞으로 다가올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 2000년도에 세계 10대 뉴스 중에서 지금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만남이 5대 뉴스에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야 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방금 나오고 있는 저 장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당시만 해도 주적 아니었습니까? 북한 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분열을 받는 저 장면도 사실은 대단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근데 저게 뭐 마지막에 합의문 내용도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이라고 나올 정도로 저 장면은 결국은 남북한이 화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의장대 공식 서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저 장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제 두 사람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2000년 6월 두 정상이 만나서 55년 동안의 남북의 반목을 찍고 화해와 평화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저 장면은 앞으로도 두고 역사에 남을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첫날 장면은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둘째 날 6월 14일, 사실 이날이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두 차례에 걸쳐서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 했고요. 이날 밤 늦게 역사적인 남북 공동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아침부터 긴장하게 앉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저기 가서 아주 좋은 예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잠자려다가 괜찮지 않습니까? 예. 평소 한번 꼭 가봤지만 옥리 가서 냉면도 먹고. 냉면이 아침 오전 회담이 좀 너무 늦어나니까 좀 급하게 자신은 그 국수가 원래 맛없습니다. 앞으로 좀 시간 여유 많이 가지시고 천천히 잘 드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평양 시민들은 뭐 좀 대단히 좀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외부 기자들도 수백 명 있는데 한 1000여 명 기자들도 모두 기립박수하고 그랬다 그래요. 우리가 공항에서 압수하고 우리가 공항에서 압수하고 공항은 그건 원래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지요. 뭐 제가 무슨 큰 존재라고. 아마 지금 적들은 또 별나게 외신도. 그다음에 우리 구라파 사람들이랑 자꾸 뭐라 말하면 왜 운동 생활하나? 운동 생활하는 사람이 처음 나타났다. 난 세상에 과거에 중국도 갔댔고, 인도네시아도 갔댔고, 외국에 비공개도 많이 갔댔고 했는데, 나보고 운동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김 대통령이 오셔서 이제 운동에서 해방됐다. 정말, 그런 말들 그래도 좋아했죠. 하도 모르게 했으니까. 예. 아니 근데 알고 계실 건 다 알고 계신데 뭐 식반차라든가 뭐 이거 불편한 거 없어. 예. 예. 우린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네, 정상회담 시작 전에 두 정상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저 거침없는 이 화법이 상당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이렇게 숫자를 계산해 보면 94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나서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완전히 그 북한은 김정일 체제로 들어갔었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김정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통 큰 모습이라든지 자연스러운 모습들, 그리고 예우를 굉장히 갖추는 것 같아요. 24년생이고 42년생에서 나이차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정일 네. 국방위원장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정말 깍듯하게 모셨다. 대해줬다라는 예, 그런 인상을 예. 저는 받았는데요. 저 대화 내용도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딱딱한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좀 이 분위기를 좀 맞추려고 했었던 그러한 것들이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남북 정상회담이 준 선물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남과 북이 저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한다. 이거 생각할 수 없었던 지난 55년이었거든요. 그렇죠. 분단 55년 만에 남북의 정상이 저렇게 만나려는 것 자체가 그 당시로서 상상이 가지 않았던 때예요. 돌이켜보면 97년도에
DJ가 당선되고 나서 당선인 기자회견 할 때 이미 그 얘기를 했어요. 김정일 총비서와 만날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또 1년 전 더 돌아가면요. 바로 1996년도에는 북한의 잠수함이 강릉에 침투했을 때가 1996년도입니다. 예. 그때 신한국당 YS 정권 때였는데. 저도 그 강릉 현장에 기억이 가서 나죠? 거의 한 달 동안 현장에서 취재하고 저도 거기 보도했던 가본 기억이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그리고 97년도에 DJ가 당선되고 그리고 나서 당선인 기자회견 때 그 얘기를 하고 또 98년도 취임사 때 그 얘기를 또 했어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2000년도 3월에 독일을 방문해서 베를린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베를린 선언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한 다음에 김정일 위원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얼마나 많은 남북한 간의 충돌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두 정상이 만났다는 그 자체가 물론 그때는 지금의 이 북핵 문제나 비핵화 문제가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자체가 역사적이고 상징적이다 이런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두 차례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하는 시각. 이호 여사가 당시 평양 방문에 동행을 했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부인을 공개 일정에 함께하지를 않았었거든요. 이호 여사는 독자적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북측이 자랑하는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 꼬마들 18년 전에는 꼬마였는데 이제는 뭐 20대, 30대 청년, 장년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꼬마들이 어떤 노래를 이호 여사에게 선물했었을까요? 이호 여사는 오늘 오전 9시 30분에 평양 북한이 자랑하는 창광 유치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창광 유치원 원장입니다. 이 평양시 중구역 창광 거리에 위치한 창광 유치원에는 지난 8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500여 명의 어린이가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주로 노동당 직원, 여기자, 예술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호 여사가 창광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창광 유치원 어린이들이 유치원을 찾은 귀한 손님에게 재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낯익은 잘 알고 있는 음악이 나올 것입니다. 예, 창광 유치원 어린이들이 이호 여사의 손을 잡고 함께 반갑습니다를 부르고 함께 춤을 춥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 뭐 북측에서 이미 여사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 청와대에서도 여사라고 공식적으로 뭐 부르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밝혔으니까 저희도 여사라고 그 호칭을 붙여드리는데 아마도 같이 영부인들의 만남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지난 저희 화면에서 보는 거는 김정일 위원장이 부인이 없었으니까 이호 여사가 이제 저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에 당연히 리설주 여사하고 이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제 만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소식이 될 것 같고요. 저 모습 보면서 또 느끼는 게 참 18년이라는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라고 또 느껴져요. 이호 여사가 굉장히 젊잖아요. 지금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남북이 그동안 18년이 흘렀는데 2007년도부터 2017년도 이 작년까지도 굉장히 우리가 북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2000년 그리고 2007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여전히 다시 도돌이표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 있는 이 상황.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을 타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 감회를 느끼게 합니다, 지금. 예, 이호 여사가 아직도 건강하게 또 2000년 정상회담 당시를 기억하고 라디오 방송과 전화 인터뷰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정말 다행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호 여사의 저 일정 또 어린이들과 뽀뽀하는 장면, 저 장면도 말이죠. 저 당시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에요. 남측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이 평양에 가서
평양의 꼬마들로부터 뽀뽀 세례를 받는다? 특히 저는 이제 그 이호 여사의 감격이 더 컸을 거라고 봐요. 잘 모르시지만 실은 이호 여사께서는 1950년대 미국 테네시 내슈빌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피바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교육학을 하시고 학위까지 따신 분이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애정도 많았을 건데 남한의 이호 여사가 가서 북한에 저렇게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그 순간만은 아마 저는 남과 북이 분명히 하나가 됐고 화해의 장이 열렸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정말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게 봤고 기대도 많았고 이제 남북한에 자 화해, 평화의 봄이 올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느끼게 했었던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교수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잘 돼서 우리 기자들이 또 언론인들이 또 북측에 가서 취재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 당시 저 창광 유치원에 있었던 어린이 이제는 장성했을 텐데 말이죠. 한번 찾아서 당시 이호 여사 만났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지금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6월 14일 밤 늦게 원래는 밤 9시에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원이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상고를 겪었습니다. 2시간이나 늦게 지연되면서 거의 자정이 다 돼서야 평양에서 남북 공동선언에 양 정상이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 당시 긴박했던 뉴스 특보 장면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참으로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평양 방문 마지막 날인 오늘 남측 대표단을 위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고별 오찬을 주최를 했습니다. 이 고별 오찬장은 새로운 남북 관계가 이런 것이다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자리였는데요. 오고 가는 술잔 속에 환한 웃음이 터지기도 했고요. 지난 55년 동안 반목하고 적대시해왔던 관계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역시 김정일 위원장이 수시력이 나타났다고. 고별 오천장의 하이라이트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소원을 부르는 순서였습니다. 네, 김정일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떠나는 순간까지 김 대통령과 함께 했습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진한 예우였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비행기에 오르기 전 2박 3일 동안 민족의 운명을 함께 고뇌했던 남북의 두 정상은 따뜻하게 포옹을 했습니다. 다정한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손을 흔들며 이별을 아쉬워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모습. 김정일 위원장의 표현대로라면 힘들고 두렵고 무서운 길을 왔던 김 대통령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희망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북녘 땅을 뒤로 했습니다. 네, 남북 공동선언 그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5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우리 민족끼리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두 번째가 굉장히 논쟁이 많았었던 부분인데요. 통일이란 남한의 연합 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함께 노력한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었고 나머지는 뭐 이산가족이라든지 남북 교류 대화 이런 것을 이제 그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이후에 제가 그 조사를 해보면 실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약 10%포인트 올라갔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도가.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연말을 거치면서 이제 또 나름대로 남남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 타이틀은 정말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합의 선언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주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통일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이행에 있어서는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예, 이때 공동선언 발표하면서 사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정중하게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초청했고 김정일 위원장도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지켜지지가 못했죠. 않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03년도에 북한이 2차 NPT 탈퇴를 하잖아요. NPT라는 게 핵 확산 금지 조약. 예. 그 1차 NPT 탈퇴가 1993년도였고 그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다음에 그다음에 2003년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2002년도에 이미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떤 그 고농축 우라늄 문제 때문에 약간 이제 그 불신이 쌓이면서 이렇게 이제 무산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이 이후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2000년도 남북 정상회담 보면서 또 느끼게 됩니다. 예, 1차 남북 정상회담 상황을 여러분께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저때 제가 입사한 지 한 6년, 7년 정도 된 시기에 저 나름대로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매일 저녁 8시 뉴스에 제가 정리하면서 제 나름대로 역사의 한 순간을 제가 기록하고 있구나라고 했던 그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교수님들께서 기대하고 바라시는 내용 간략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1970년에 서독의 빌리 브란트가 했던 동방정책의 시작이 결국은 화해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유 어떻든 간에 일갈타결하면 좋지만 단계적이라도 이것을 통해서 또 평화 정착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성과라 볼 수가 있고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2차례 12,000명 이상 강목에 상봉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남북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남북대화 정례화 못지않게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정례화도 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예.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이 길목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특히 야당에서 2008년도에 그 냉각탑 이제 해체한 거 그걸 얘기하면서 위장평화 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국내에서부터 정치권이 남북 정상회담을 좀 이뤄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모든 거를 비핵화로 가긴 저는 어렵다고 봐요. 북한도 마지막 협상 카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핵 동결을 하고 핵 동결을 하겠다고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핵 동결을 좀 인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남북 정상이 비핵화에 대해서 저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북미 정상이 합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나가는 이쪽으로 가야 되지 이걸 동시에 행동을 하는데 북한이 뭔가 지금 핵을 완성했다 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뭐 숨기고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시각으로 계속 본다면 저는 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북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큰 틀에서 합의하는 이런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교수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이거 꼭 실현됐으면 좋겠고요. 비핵화로 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정상회담 정말 중요한 뉴스입니다. 18년 전에도 남북 정상회담 관련 소식 전하면서 호칭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도 여러분께 정확하게 상황 실시간대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